마이블록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블록을 만들 수 있는 내용적인 준비는 우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블럭을 작성할 줄은 알고 이것을 마이블록으로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그러한 예제로서 지금 여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x의 모터 속도로 L cm 직진, 먼저 직진하는 거죠. 멈추고 자이로 센서 이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y의 모터 속도로 a도 회전해서 멈추는 마이블록을 만든다. 그러면 이러한 마이블록을 만들면 x, l, y, a 값만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전 페이지에서 언급한 페러메타 값으로서 이 4개의 값을 주도록 마이블록을 만들어서 직진했다가 좌회전하는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 문제를 푼 블럭은 아니에요. 그냥 예제로 그려놓은 블럭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는 블럭을 만들고 다만 여기에서 x, l, y, a 부분은 그냥 일단은 적당한 값을 넣어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그 블럭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이 도구의 마이블록 빌더를 클릭하면 마이블럭이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 건데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풀 건데 이러한 기본 지식만 가지고 제가 가서 소프트웨어 도구에서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마이블록 만들기 페이지는 강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각자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저의 영상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도구로 가서 블럭을 먼저 내가 마이블럭으로 묶을 대상되는 블럭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어, 몇 센티미터 직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직진합니다. 그런데 직진하는데 속도 값은 밖에서 들어온 걸로 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각도로 할 건데 각도도 몇 센티미터 직진하라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올 거니까 이 값, 이 값 두 개는 페라메타로 나중에 교체될 것이지만 지금은 그냥 둡니다. 두고 좌회전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 그냥 켜놓고 자이로 센서 값에 따라서 기다리는 블럭이 중간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꺼지게 하면 되죠. 그럼 대기하는 블럭으로는 자이로 센서를 센싱합니다. 자, 각도상으로 90도 변경될 때까지 회전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대기 블럭에서 물론 왼쪽이라는 걸 지정하지 않았지만 왼쪽으로 돌아라 라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90도의 자이로 센서 값 변화가 있을 때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자, 잠시 네, 여기에서 보면 Y의 모터 속도로 A도 회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모터, 이 모터 속도, 그 다음에 A도 회전하라고 했죠. 90도가 아니라 몇 도 회전. 이 값, 이 값,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에 이어서 이거까지 네 개의 값이 나중에 페라메타에 의해서 교체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인지만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마이블록 빌더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꾸밀 마이블록이 이렇게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면 마이블록 안에 이름 위에 빈칸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이름을 먼저 씁니다. 이거는 영문으로만 하셔야 돼요. 한글이네요. move and tur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 부분에는 어, 페라메타 값, 이 블럭이 하는 일과 페라메타 값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짧게 하거나 생략하면 나중에 이 마이 블럭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x 속도로 l만큼 직진 후 y 속도로 a만큼 제자리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회전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제자리 회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줬어요. 그럼 이걸로 이름과 설명이 됐고요. 여기에 표현될 아이콘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블럭이 하는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콘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 연관성 없죠? 지금 달리기니까 달리기와 턴이니까 이 정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메타를 추가합니다. 여기 파라메타 추가라고 나오죠. 누릅니다. 그러면 파라메타가 추가됐죠. 지금 이 상태는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은 이건 파라메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태로는 파라메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거를 눌렀기 때문에 이 옆에 탭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에 대해서 또 이름 결정하고 아이콘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름 결정해 봅시다. 이름은 직진 속도 이렇게. 첫 번째는 직진 속도와 직진 거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직진 속도 입력이다. 그 다음에 숫자로 받아야 되죠. 숫자로 받겠다. 기본 값으로는 30으로 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파라메타 스타일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아이콘은 직진이라는 그 속도, 어, 속도 표시하는 것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런 거. 네, 속도 표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진 거리도 이제 해야 되겠죠. 파라메타 추가해서 이것은 어, 직진 거리 하고 역시 입력이고 숫자고 기본값은 뭐 50cm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센티미터 내가 실제로 주려는 값이 센티미터 단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파라메타 추가해서 이번에는 회전 속도 회전 속도 역시 숫자 값으로 받고 기본으로는 30의 속도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속도니까 속도계를 보여줄게요. 마지막으로 파라메타 회전 각도 회전 각도도 숫자로 받고 기본적으로 90도라고 해 놓을게요. 아이콘은 회전하는 거니까 뭐 적당히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 아이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메타 아이콘까지 결정하시면 종료를 누릅니다. 종료를 누르면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종료를 눌렀더니 Move and Turn이라는 나의 블록에 대한 페이지가 열렸어요. 그럼 이 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뭘 하냐면 이게 지금 파라메타 블럭이죠. 파라메타 블록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이거하고 내가 방금 전에 작성해 놓은 거하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에서 사용자가 내가 만든 이 move and turn이라는 블럭을 사용할 때 4개의 인풋을 줄 건데 그 인풋을 각각 이 마이 블럭 안에 있는 블럭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다 지금은 일단은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 예,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몇 센티미터 값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여기 각도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계산하는 블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블럭 하나 넣었어요. 자, 여기 계산하는 블럭을 넣어서 곱셈으로 20.8 이렇게 하면 각도가 센티미터가 각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티미터를 직접 여기다 넣지 말고 센티미터를 여기다 넣어서
그 센티미터에 20.8을 곱해서 그 결과를 각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면 이 move and turn이라는 블럭이 완성이 되었어요. 단계별로 보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에 도구에 마이블록 빌더 들어가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 연결까지 쭉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마이 블록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여기 나의 지금 프로젝트가 있죠. 내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파일 단위예요. 지금 저장을 하면 이게 특정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마이블록 빌더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려면 여기 프로젝트 속성에 가시면 됩니다. 가면 마이블록 쪽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만든 마이블록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쓸데 없어졌다. 그럼 여기서 삭제하실 수도 있고 내보내기 해서 다른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사용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봅시다. 여기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방금 전에 작성했더니 근데 이거 그냥 지워 봅시다. 지우고 마이블록을 여기다가 내가 사용하려면 여기 맨 끝에 마이블록 페이지를 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Move and Turn이라는 마이블록이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값들이 보이면서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앞에서 무슨 계산을 해서 그 입력값을 여기다가 아니면 이렇게 네 군데 중에 어디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수행을 시키면 이 블럭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마이블럭 제작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전이다 생각하고 마이블럭을 하나 쓸모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최소값 이상이고 최대값 이하면 입력값 그대로를 출력하고 입력값이 최소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을, 최대값보다 크면 최대값을 출력하는 마이블록 세츄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다 라고 했어요. 즉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미니멈 맥시멈 값을 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곤란한 점은 우리는 입력은 배웠지만 어떤 블록에서 출력이 나온다라는 말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는 수행 예제에 없었던 출력 파라미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로 만든 세츄레이션 블럭은 연산을 통해서 얻은 값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할 때 사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로봇과 물체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모터 속도를 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그럼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해서 100 이상의 속도를 지정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 블록을 사용하면 최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내가 계산한 값이 거리에 비례해서 속도를 얼마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한 값이 한 200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최대 값을 100으로 해서 100이라는 속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유용하겠죠.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로우를 그려봤고 그 다음에 입력값과 출력값을 정리해 봤어요. 먼저 y값이 지금 결과값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입력값이자 결과값이 y값입니다. y값은 출력값, 입력값은 x값입니다. 그러면 입력된 x를 일단 그대로 출력값인 y에다가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 x가 또는 y라고 해도 되겠죠. y가 max보다 클 경우에는 max 값을 y에다 넣습니다. 또 민보다 작을 경우에도 민 값을 y에 넣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은 y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입력 값이 그대로 출력 값으로 통과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두 개의 값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는 입력 숫자, 아, 아래에 있는 한 개는 출력 숫자, 전부 다 데이터 유형은 숫자 타입입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는 입력 0, 최소값 마이너스 50, 최대값 50 이렇게 지정을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게 지금 블럭이 이대로 작성을 하려면 블럭 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마이 블럭을 먼저 아까 작성하는 거 보셨죠? 이 입력값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기본값만 줘가면서 일단 작성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블록 구성하면 거기에 입력 블록과 출력 블록이 생성되니까 그때 실행 블록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블록을 빌드하기 위한 블록 구성을 해볼게요. 여기에 필요한 변수는 앞에서 자료에서 봤을 땐 4개였죠. 입력값 x,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출력값 y 이렇게 있었는데 x는 바로 y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3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력값인 y와 민, 맥스 이렇게 사용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y, y 그리고 y의 기본값이 있었죠. y의 기본값이 뭐였을까요? 예, 0, 그 다음에 복사해서 민은 마이너스 50, 맥스는 50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더 작은지 민 값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보다 더 작으면 y에다가 민 값을 써줘야 돼요. 그 부분을 작성할게요. 크고 작은 거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민 값을 읽어야 되겠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민 값하고 새로 들어온 이 y 값하고 y 값을 비교해서 민보다 y가 민하고 y니까 y쪽이 더 작으면 스위치 블럭으로 해야 되겠죠. 논리로 바꾸고 스위치 블럭에 넣습니다. 여기에서 작지 않을 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작을 때에만 할 일이 있으면 되죠. 탭 뷰로 전환을 할게요. 그래서 no일 때는 할 일이 없고 yes일 때 할 일은 민값을 y에다가 적는 것이죠. 그래서 민값을 읽어서 y에다 적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복사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고요. 이번엔 맥스 값하고 y 값하고 비교해서 반대로 맥스 값보다 y가 더 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맥스 값을 y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은
y값을 읽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y값을 읽는 블럭 하나 여기다가 준비해 뒀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부분을 나중에 출력으로 연결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작성 마치고 이제 빌드를 해야 되겠죠. 도구에 마이블럭 빌더 갑니다. 그래서 블럭의 이름은 세츄레이션 이라고 하고 x의 최대값, 최소값 적용이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추가합니다. 입력 파라미터 x, 숫자, 기본값 0, 예, 됐습니다. 파라미터 아이콘은 그냥 번호. 다음 파라미터 추가해서 민, 입력값이고 숫자 마이너스 50, 그리고 파라미터 아이콘은 민 값을 표현하는 어떤 아이콘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최소값이다 라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다시 하나 추가 맥스, 기본값 50, 숫자, 그리고 파라미터 아이콘은 좀 전에 봤던 거기에 맥스도 있었으니까 네, 맥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출력 값이죠. 요것은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출력 값으로 작성합니다. 이름은 y 해서 숫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되었어요. 여기까지 작성하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입력 블럭과 출력 블럭이 표시되었죠. 그러면 출력 블럭은 여기서 출력을 시키면 되고 입력 블럭은 요것을 y 값에다 넣어주면 되고 민 값 그리고 맥스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마이 블럭이 세츄레이션이라는 마이 블럭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한번 이대로 사용을 해 볼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럼 방금 만든 saturation이라는 블럭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그 숫자에 min, max 값이 적용되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num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처음에 임의의 값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saturation은 여기에 있죠. 여기 saturation 있습니다. 그럼 saturation에 넣기 위해서는 num을 읽어야 되니까 요거는 만들기 위해서 있는 블럭이고 요것이 읽는 블럭이죠. 읽어서 값을 읽어서 세츄레이션에 제공합니다. 민 맥스는 여기에 있는 기본 값으로 그냥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 값이 들어간 값 그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값으로 이 민맥스에 적용을 받아서 다른 값으로 바뀌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보여봅니다. 바로 끝나지 않게 대기 블럭 짧게 하나.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50이라고 그냥 나와야 정상이죠. 예, 민맥스 적용을 안 받고 50이라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8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맥스 값 50에 걸려서 계속 50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7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0에 걸려서 마이너스 50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세츄레이션이라는 블럭을 만들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해봤습니다.